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이렇게 8월 26일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22% 정도가 하락했고, 저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8월 26일날 엔비디아가 이렇게 폭락하기 전에 전부 다 매도를 하여 약 36%의 수익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매도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밸류에이션 관점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이유로 매도를 했고, 혹여나 지금 물려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여 위기를 기회로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를 매도했을 때 그 매도 내역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 사유와 함께 올려드렸고, 그 익절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어떠한 대응까지 추가를 하는 등의 방법을 이렇게 매매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제 커뮤니티와 함께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격언은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뉴스 기자라던가 단지 뉴스를 컨텐츠의 소재로 삼으시는 분들께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재겠습니다만, 실제로 돈을 담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피해를 입을 대로 입은 상태에서 결과를 뉴스로 들어봤자 사실 계좌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옳았다 또는 틀렸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으신 주주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 투자함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냐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 채널은 주어진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특정 기업의 미래 전망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검증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재무지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업이 실제로 저렴한지 그리고 비싼지 분석한 뒤에 매수할지 매도할지에 대한 판단을 400번 이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2%가 하락해버린 엔비디아를 두고 지금 엔비디아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만약 저라면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엔비디아를 매도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망스러운 실적과 그리고 가이던스와 함께 안 그래도 이미 고평가했던 엔비디아가 더더욱 고평가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실적과 가이던스가 안 좋았다고 해서 팔아버리면은 그게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냐라고 말이죠. 그 말도 맞긴 한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매도한 이유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하기 전 48이라는 이런 고평가인 상태에서 실적과 가이던스가 더 안 좋게 나옴에 따라서 더더욱 고평가가 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양호했다면은 고평가를 받고 있던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높은 성장률과 함께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인데, 성장률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과 같이 저평가인 상태에서 실적과 가이던스가 한번 안 좋게 나온 것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정말 실적이 안 좋았는지를 분석하고, 가이던스는 비록 좋지 않았지만 기업이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측정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미래가 암울한지는 분석을 한 뒤에 시장이 오해한 것이라면 대응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뉴스와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은 항상 주식이 올라가 버린 뒤에 뒤따라오겠죠. 옥신탈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케이스는 마이크론과 다릅니다. 이미 엔비디아는 이렇게 50에 가까운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매출액은 3%밖에 오르지 않았고, 마진율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20.8%나 하락하면서 67.1%의 그로스 마진이 45.9%가 되었고, 영업비용은 38%나 올랐고, 그러한 과정에서 순이익은 51%나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이던스에 있어서 엔비디아는 그로스 마진이 43.5%에서 다시 65%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제가 추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36% 높아진 영업비용은 암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원타임 비용으로 회계상 처리가 된 탓이었고요. 참고로 암의 인수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연봉이 높아졌고 R&D 투자한 비용이 높아진 탓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엔비디아의 매출액 승률에 있어서 비록 데이터 센터와 자동차 부분에서 각각 이렇게 61% 그리고 45%의 매출액 승률을 기록해 주었지만, 게이밍 쪽에서 33%나 지난해 동분기 대비 하락하면서 매출액 승률은 3%로 그치게 된 것입니다. 3%는 저조한 매출액 승률이 단기적으로만 적용된다면 크게 상관은 없었겠지만,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GPU는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메커니즘을
Proof of Work에서 Proof of Stake로 바꾸면서 이더리움 채굴에 따른 GPU의 매출액은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한때 2020년부터 2011년까지 반도체 쇼티지와 함께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면서 평균 가격이 3,500달러까지 높아진 적이 있었던 GPU는 2022년이 되자 어느새 702달러까지 하락하게 되었고, GPU가 엔비디아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엔비디아로서는 과거만큼이나 매출 성률이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폭락하기 전 순이익 대비 48배를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결코 이 정도의 순이익 성장률로는 지지가 될 수 없으며 2021년에 73% 그리고 2022년에 78%의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2022년에 GPU 가격은 암호화폐와 함께 반도체 쇼트가 생기면서 한때 폭등을 했었고, 그때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 대비 48배의 시가총액은커녕 36배 또한 여전히 비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PU 가격이 폭등했었던 시기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기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이 30%이기 때문이고, 최근 폭락한 뒤의 엔비디아의 멀티플은 여전히 30 이상인 36.36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는 사실 대부분의 ETF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대부분의 ETF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만큼 거시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고 하락장을 최대한 이용해서 평단가를 낮출 것이라면은, 저라면 적어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105달러로 떨어지면서 멀티플 30 초반 근처까지 진입해 주었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 이미 너무 크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은 105달러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엔비디아가 저평가가 되는 시기는 PE 멀티플이 이렇게 30 아래이기 때문에 만약 엔비디아가 105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은 그땐 더더욱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것이 매일 호재와 악재가 발생을 하는 것인 만큼 상황이 혹시라도 급변하게 되어 엔비디아가 갑자기 고평가가 되지 않아 제가 엔비디아에 재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텔레그램에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를 매도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명언 중에서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 주가의 가격은 당신이 지불을 하지만 그 주가에 내재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이야말로 실제로 당신이 갖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밸류에이션은 반드시 필수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기업을 추천할 때 밸류에이션은 전혀 말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 전망과 특별한 이벤트만을 매수의 이유로 삼아 추천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매도한 이유는 한때 PE 멀티플 48에 달했던 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던 엔비디아를 팔아 훨씬 더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지금 저평가 기업인 ET와 그 외 원유주들을 매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T를 매수함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사실 고려하시는 환차손을 7.84%라는 높은 배당금으로 무마시킬 수 있고요. 7.84% 주는 배당금마저도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12%로 복구하는 것을 탑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있습니다. 약 4% 정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세 차익에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에너지 트랜스퍼는 여기 원유뿐만이 아니라 Natural Gas Liquid 그리고 Natural Gas인 천연가스 등에서 수익을 챙길 정도로 밸런스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원유와 가스의 생산 지역으로 유명한 아나달코, 베컨, 이글폴드, 페르미안 등 모든 지역에서의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바라봐지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긴 12만 마일 거리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트랜스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을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에너지 트랜스퍼의 프리 캐시 플로우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업이 많은 프리 캐시 플로우를 갖게 된다는 것은 부채를 줄이거나 배당금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등 주주 환원을 할 여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ET를 매수한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반사익을 위해서 레이크 찰스에 이렇게 내추럴 가스 리퀴드 인프라를 짓고 있는 에너지 트랜스퍼는 미래에 더더욱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경기 침체 방어주이기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8월 달에 CFO와 회장으로부터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ET를 대상으로는 이미 며칠 전에 매수 계획을 멤버십 분들께 어떤 지점에서 할지를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를 드렸고요. 어제와 오늘의 반등과 함께 추가적인 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평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처럼 저평가이면서도 8%라는 배당을 주는 ET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은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엔비디아를 팔았고 엔비디아에 대해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밸류에이션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엔비디아 대신에 ET에 투자했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 더 편하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